네,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 인터뷰 코너인 시그널픽에서는 첫 방송을 맞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8년 만에 새 옷을 입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시정 현안부터 산적한 정치 현안까지 제가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정식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상당히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방송 잘 안 나오시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뭐 꼭 필요할 땐 다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8년 만에 새 옷 입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지금 뭐 시장님의 새 옷이 아니고 서울시 브랜드 얘기였거든요. 네. 원래 그 아이 서울 유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서울 마이 소울이라는 이름을 새로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린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서두를 문제는 아니었고요. 제가 지금 일한 지 2년 됐는데 네. 첫 1년 동안은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시의회 구성 분포가 거의 민주당이 90% 이상이었거든요. 예, 요소야대였죠. 그러니까 이걸 뭐 바꾸고 싶어도 동의해 줄 리가 없는 거죠. 네. 이걸 조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 브랜드명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네. 90% 민주당 의회가 동의해 줄 리가 없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뭐 문제 제기조차 못했고 네. 이제 준비하는 데 한 1년 정도 걸린 건데 이런 걸수록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미 상당 부분 홍보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 서울 for you와 서울 마이 소울 두 개를 놓고 결승 투표를 했거든요. 네. 시민들께 기회를 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수십 개 중에서 이렇게 압축해가는 과정 자체가 홍보하는 과정입니다. 네. 일단 그 아이 서울유 박원순 시장 때 만들었던 건 의미가 좀 모호하다 뭐 이런 식으로 평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예, 비교하자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존 브랜드와 좀 차별화 포인트랄까요? 뭐 느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서울 마이 소울 네. 일단 운율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브랜드들 보면은 뭐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I am 스테르담 뭐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뭐 트룰리 에이시아 이렇게 뭐가 운율이 맞죠. 모든 게 다 운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운율이 맞으면 일단 사람들이 재밌네 이제 이렇게 처음 느끼게 됩니다. 기억하기도 좀 쉬울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도 네. 바탕에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미가 담겨야 되는데 네. 이거를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통일해서 번역해서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모이면 뭐 매력도시 서울이 됩니다. 네. 마음이 모이면 약자와 동행하는 동행도시 서울이 됩니다. 네. 마음이 모이면 뭐 청년도시 서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서울 마이 소울을 영어로도 변형을 할 수 있고 이제 한글로도 변형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서울의 정책을 널리 알리는 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목소리가 좀 안 들린다고 해서 제가 좀 그래요? 옮겨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시정 현안을 좀 또 여쭈려고 하는데 서울에 대표적으로 가장 큰 노량진 수산시장도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일단 서울시랑도 이제 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난 6월만 하더라도 시장님이 검증이 안 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반대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방류가 시작이 되니까 횟집에서 회식도 하시고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이런 메시지 내셨더라고요. 네. 입장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입장이 바뀐 거 전혀 없죠. 제가 검증 안 된 방류는 반대한다는 건 뭐 정부 입장과 똑같았던 입장이고요. 네.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 먹거리 안전이고 두 번째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계를 어떻게 보호해 드릴 거냐.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삼중수소 그 정도 방류에서는 큰 영향 없다는 거고요. 네. 대부분의 이 방사능 물질들의 경우에는 다 걸러지기 때문에 알프스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건데 이런 과학적인 진실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사실은 소모적인 거죠. 이제 그래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서울시가 중점을 두는 것은 자조 원하시는 만큼 검사를 해드려서 혹시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 일본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소비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다. 이런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먹는 수산물의 순위 중에 일본 수산물은 2.5% 정도 그러니까 전체 중에 7위예요. 7위. 네. 뭐 러시아산 뭐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게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많지 않다는 거는 믿으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후쿠시마 현 근처 8개 현의 수산물은 이미 수입 금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몰라서 뭐 섞여 들어올 걸 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방사능 검사를 해드리겠다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기계도 보강을 좀 했습니다. 서울시 기계를 보강을 하셨나요? 네, 원래 2대 있던 거를 네. 더 늘리고 또 뭐 그건 완전히 정밀 검사하는 기계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3시간 내에 결과를 낼 수 있는 기계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검사 장비도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조금 분위기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뉴스 나오는 거 네, 보니까 그렇죠. 노량진 수산시장에 뭐 보통 때의 2배의 그 소비자들이 몰렸다 하는 기사도 봤고 네. 그리고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 숫자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 이거는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 알린 과학적 진실이 이제 통용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네. 서울시도 일단 장비 보강하셨다니까 데이터로 계속해서 알려주면 시민들 더 안전하게 좀 믿고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그렇습니다. 식약처에서만도 하루에 2,700개를 검사하거든요. 네. 근데 뭐 서울시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뭐 시민들이 불안해하시면 얼마든지 다 검사해 드리겠다. 이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기계를 지금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정부도 고민을 하고 서울시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단식까지 하고 오늘은 또 이제 국제적으로 반대 여론을 모으겠다고 하면서 회의도 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냥 놔두죠 뭐. 원래 야당은 또 야당대로의 본인들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예. 뭐 여당하는 거 전부 다 찬성하면 그게 뭐 야당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하는 걸 하는 건데 판단은 지혜로우신 현명하신 국민들의 몫이죠. 시장님이 그 최근에 뭐 이 대표 백현동 뭐 특혜 의혹 관련해 가지고 뭐 사악한 짓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좀 높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일부러 공세 수위를 높이려고 높인 게 아니라 네. 그 시정 질문에서 이제 물어보시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언어 표현이 인플레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렇죠. 아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그래서 사실은 시장님이 쓰신 표현이라서 더 크게 다가온 게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제가 백현동이나 대장동에 대해서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귀신을 속이지. 이 시장하는 사람들은 그 개발 사업의 구조나 네. 이 어떻게 업자와 유착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그런 짓 할까 봐 예. 정말 늘 눈을 부릅뜨고 늘 경계하고 직원들에게 경계를 풀지 않도록 긴장감을 조성하고 하는 게 시장이 해야 될 일인데 대장동과 백현동을 보면은 이건 뭐 본인이 앞장서서 한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교묘한 말장난으로 빠져나가려는 걸 보면서 저는 사악하다는 표현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정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 텐데 그 서울시 브랜드 명도 바꿨지만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이런 것들도 좀 여러 가지 내놓고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역점을 두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서울시가 작년에 재작년에 시장이 되고 나서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 5개 부문에 4개 부문에 28개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게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꾸준히 보강을 해서 지금 5개 부문에 55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정책을 계속 발표할 텐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정책까지 다 하겠다.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무슨 뭐 저 젊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겠다. 네네. 솔로들 만나게 해주고. 결혼율을 높이기 위해서. 네네. 이제 그거 하려고 그러다가 뭐 반대가 좀 있어서 그것까지는 그럼 서울이 안 하겠다 이렇게 물러섰는데요. 네. 뭐 그런 것도 생각할 만큼 절박한 거죠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이제 아주 중앙 정부에서 그 반응이 좋아서 아마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것 같은데요. 안 낳겠다는 사람 설득하려고 비용 쓰는 것보다 낳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낳고 있는 분들, 이제 불임, 난임 부부들이죠.
이런 부부들에게는 정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그래서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게 가장 최근에 국민들로부터도 또 정부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하겠다. 그 부분 네, 이제 그거 한 200만 원 들어가는데요. 네. 실제로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또 난임 시술 비용도 네. 그 소득 기준이 있었고 그다음에 횟수 제한이 있었는데 그거 다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놓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은 없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가 좀 다른 지자체에 좀 선도하는 그런 시로서의 역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무회의도 참석을 하시잖아요. 네. 뭔가 대통령과 정책적으로 좀 최근에 같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랄까?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국무회의에 참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보도되는 거하고 약간은 온도차가 있는 거를 느낄 경우가 가끔은 있는데요. 네. 대체적으로는 국정의 방향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뉴스가 많이 안 돼서 그렇지 뭐 보도는 꽤 됐죠. 네. 뭐 약자와 동행하는 것도 강조를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과학 기술 기업이 결국 나라의 성장 미래를 결정한다는 건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그리고 많이 언급하십니다. 네.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피부로 느끼는 거죠. 아, 저하고 생각하시는 게 비슷한 면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아마 이제 이 흐트러진 어떤 그 이념적인 측면을 바로 세우는데 굉장히 그렇죠. 뭐 많은 신경을 네. 쓰신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집권 초에는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그런 게 필요한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아마 총선이 끝나고 집권 후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민생을 챙기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서울시도 지난 지방선거 때 여소야대 시의회 구도를 바꾸셨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도 가능했던 거고 이런 건데 지금 사실 총선 앞두고 여당에서도 가장 신경 쓰는 게 지금의 그 거대 야당 구도를 조금 깨야 한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현재 일당은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중도 무당층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가 그거 체감하기가 좀 가장 쉬운 도시가 아닐까 싶은데 이 중도층 비율이 커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진단을 하시나요? 긴장해야죠. 네. 정치권 전체가 긴장해야 됩니다. 중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극단적으로 뭐 이념적인 갈등 양상을 보인다든가 하는 이런 그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해도 뭐 틀린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우리 아이가 취직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런 거에 신경 써주는 정치권을 보고 싶다. 여든 야든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중도층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예리하게 지켜보면서 즉응 다시 말해서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중도층에 다가갈 것이냐 이런 것은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 안에서는 수도권 위기론 얘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시장님이 워낙 이제 수도권에 있는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고 다니시니까 현장에서 들었을 때 위기다 이런 거 좀 실감하게 했던 발언들이 있을까요?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저는 먹고 사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힘듭니다.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점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셨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과거와 관련된 논쟁보다는 좀 미래로 가줬으면 좋겠다. 지나간 거 자꾸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 일단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우리 아이 취직되게 해달라. 저는 그런 게 가장 가슴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10월에 보궐선거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게 구청장 선거도 시장님 입장에서는 손발을 맞춰야 하는 구청장이니까 중요할 것 같아요.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또 수도권 민심을 좀 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벌써부터 지금 당에서는 김태호 전 구청장에게 공천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뭐 이런 걸로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아요.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당에서 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자체장이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예. 선거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당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원희룡 장관 어디서 강연하실 땐가 선거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지금 네, 고발을 국회에서 당하니 많이 그런 강연하셨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 참 조심스러운데요. 집권 여당 소속의 지자체장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정도의 언급만 한다면 선거에 이기고 싶다면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선거에서 유리한 사람 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시장님이 계속 뭐 대선에서 대선 주자로 언급되시지만 지금 사실 서울시장을 하시는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궁금한 부분은 지금 같이 잠룡으로 좀 거론이 되는 분들, 한동훈 장관이랄까, 원희룡 뭐 국토부 장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총선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인물들을 가지고 총선을 좀 어떻게 치러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은 좀 가능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게 그게 본인 소속 정당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죠. 네. 그거 이상 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고요. 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울 시민들이 행복한 서울,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는 서울, 그리고 편리하고 쾌적한 서울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오 시장님 지역구를 오신환 전 부시장이 받으셨더라고요. 네. 혹시 가면서 지역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신 게 있을까요? 특별히? 좀 오래 그래도 애정을 갖고 계셨던 곳이라, 물론 지금은 서울시 전체에 애정을 가지시겠지만 뭔가 특별한 조언이 좀 있으시다면요. 글쎄요. 특별히 조언해드린 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이심전심이라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님한테 그래도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또 선거 중립 얘기를 하실 것 같긴 한데, 뭐 원치 않으시든 원하시든 간에 이제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고 여론조사에도 포함이 되시니까 어쨌든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많이 남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차기 대선에서는 어떤 인물을 원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마도 차기 대선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대선, 뭐 총선, 대선, 지방선거 할 것 없이 늘 관심은 지속적인 성장과 빈부격차 해소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으면 뭐 취직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건 당연한 관심이고요. 예.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들 중에서도 빈부격차가 이제 중간 이상이죠. 그러니까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나오고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이른바 계층 이동 사다리라는 게 점차 약화되고 있다. 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저기까지 갈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켜도 내 아이도 저기까지 갈 수 없다. 이런 좌절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만큼 사회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장과 동행, 약자와의 동행과 성장, 이 두 가지가 늘 시대적인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게 모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